네, 이번 영상에서는 초월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월함수 또는 영어로는 transcendental function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함수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함수들이냐면 대수적 함수 또는 algebraic function이 아닌 것들을 모두 모아서 초월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수적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대수적 함수라는 건 다항함수 또는 다항함수의 나눗셈이라든지 또는 다항함수의 근으로 표현되는, 그러면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이제 다항함수를 나누어서 만들어진 게 유리함수일 거고, 또 다항식의 근으로 표현되는 게 제곱근, 삼승근 이런 무리함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유리함수, 무리함수 또는 다항함수들을 제외하고 그런 함수들보다 더 어려운, 더 복잡한 그런 함수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초월함수에는 어떤 애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는 다항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함수들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자연 로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교 미적분학에서 지수로그 함수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는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지수로그 함수와 어떤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수학에 지수로그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고등학교 수학에서 우리가 자연지수 함수 또는 자연로그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일러 상수라는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라고 적는 이 숫자는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h의 h분의 1승. 네, 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극한인데 1 플러스 h, 그래서 1보다 살짝 큰 숫자입니다. 1보다 살짝 큰 숫자. 네, 그걸 h분의 1, 이건 h가 0으로 가면 무한대로 가죠. 1보다 살짝 큰 숫자를 무한번 거듭 제곱을 해서 얻어지는 숫자가 이 2라는 숫자입니다. 또는 똑같은 걸 다른 식으로 쓰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 여전히 1보다 살짝 큰 숫자입니다. 이걸 x승, x만큼 거듭 제곱을 해서 얻어지는 숫자가 이게 오일러 상수 숫자를 오일러 상수라고 부르고, 그 값이 대충 2.718, 28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무리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먼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를 정의를 하죠. 지수함수. 네, 지수함수는 y는 이제 2의 x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2라는 숫자가 이런 무리수인데 그걸 제곱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x가 실제 모든 실수에서 움직여 가야 될 테니까 이 x 자리에다가 또 복잡한 무리수, 가령 루트 2 같은 걸 넣으면 도대체 이 숫자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간단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2를 x번 거듭 제곱을 해서 지수함수를 만들죠. 네, 지수함수를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미분해서 y 프라임 도함수를 취해도 이 x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또 이거로부터 우리가 로그 함수를 만드는데, 로그 함수는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계산을 해서 그 로그 함수를 만들죠. 그래서 그걸 y는 ln x 이렇게 씁니다. 네, 우리 미적분학에서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로그 x 이렇게 쓰면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상형 로그를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우리 대학 미적분학에서는 사실 상형 로그를 다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실 거의 모든 경우가 이 밑이 2인 자연 로그를 다룰 거기 때문에 ln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로그라고 쓰든지 둘 다 그냥 밑은 2인 경우로 생각을 하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걸 미분을 하면 도함수가 x분의 1이 되더라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지수로그 함수를 다루는데 사실
그 계산 생각하는 과정이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먼저 이런 오일러 상수라는 무리수를 도입을 해야 되고 그거에 지수함수를 생각하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지수로그 함수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는 다시 정의를 하는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삼느냐면 여기 등장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함수가 사실은 반비례 곡선 이겁니다. y 프라임이 x분의 1이라는 함수. 이건 뭔지 아니까 얘를 시작으로 해서 먼저 로그 함수를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로그 함수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미분해서 x분의 1이 됐다라고 하면 그럼 로그 함수는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해서 y 이꼴 로그 x라는 함수를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역함수를 통해서 역함수를 하면 그러면 y는 2x라는 지수함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미분을 해서 이런 성질도 유도할 수 있을 뿐더러 이 지수함수를 exponential x 이렇게도 적는데 이때 그러면 오일러 상수 E는 어떻게 되느냐? 오일러 상수 E는 E의 정의는 별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exponential 함수의 숫자 1을 대입해서 얻어지는 숫자 이걸 오일러 상수 E로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비례 곡선에서부터 우리 지수로그 함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텐데 이거로부터 우리 자연 로그 함수의 정의를 써보면 자연 로그 함수 lnx는 x는 0보다 큰 데서 정의되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t분의 1이라는 함수를 적분을 합니다. 어디서? 1부터 x까지. 요 x가 lnx에 있는 그 변수이죠. 자, 그러니까 0부터 t축을 따라서 이런 반비례 곡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y는 t분의 1. 여기서 1이라는 위치가 있었고 1일 때는 1이죠. 여기서 x라는 위치가 정해지면 lnx의 값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분을 요 영역의 넓이 이걸 lnx로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뜻입니다. lnx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저기 이제 x축이고 여기가 y는 lnx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x가 1일 때 그러면 여기 두께가 밑변이 길이가 0이죠. 그래서 1일 때는 0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x가 점점 커지면 요 넓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넓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x가 점점 커지면 실제 높이는 점점 낮아지니까 넓이가 증가하긴 하는데 그 증가하는 정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x가 커지면 넓이가 하는데 증가하는 속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반대로 x가 1보다 작아지면 x가 여기 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 넓이를 계산을 하는데 적분을 1부터 x까지 윗변 아랫변 끝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적분에서 윗끝 아랫끝을 바꾸면 그러면 마이너스 포가 하나 붙죠. 그래서 요 영역의 넓이에 마이너스 포가 붙어서 값이 점점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실제 x가 0에 가까이 가면 이 넓이는 무한히 넓어져서 이 lnx의 그래프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lnx를 미분하면 그럼 이 함수를 x로 미분하는 거니까 이제 x분의 1이 얻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x분의 1을 이제 적분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lnx의 미분이 x분의 1이니까 얘를 적분한다라고 하면 lnx 그리고 부정적분일 땐 플러스 적분 상수를 붙여줘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쓰기 쉬운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lnx를 정의할 때는 범위가 x가 0보다 컸었습니다.
그런데 x분의 1을 적분한다라고 할 때 이때 이 x는 0만 아니면 요 적분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죠? x가 음수라도 x분의 1이라는 함수, 반비례 곡선 함수가 정해지니까 그거의 부정적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고려를 하자면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먼저 x가 0보다 클 때 생각해 볼까요? 이럴 때는 ln x라는 거에 미분이 x분의 1이 됐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x분의 1의 적분은 ln의 x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분식이 만족되는지 확인하려면 그러면 오른쪽 이걸 미분해서 x분의 1이 나오는지 보면 될 텐데, 그죠?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눠서 ln x 절대값 이걸 미분해 보자는 뜻입니다. ln x의 절대값 이걸 미분을 하면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ln x를 미분하는 거니까 x분의 1이 나와요. 그렇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ln x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x를 이걸 미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ln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그럼 미분할 때 ln 함수를 미분하면 이게 분모로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x 분모로 내려가는데 그때 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 x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해줘서 결과적으로는 x분의 1 똑같이 x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모두 다 ln에 x의 절대값을 씌워서 만들어준 함수가 그게 x분의 1의 부정적분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분의 1의 부정적분을 쓸 때는 여기 ln 절대값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연로그 함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중요한 성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AB는 0보다 큰 숫자라고 하고 R은 유리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럴 때 먼저 ln에 1을 대입하면 그 정의상 0의 값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ln에 두 숫자가 가령 곱해져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건 각각의 ln들을 계산을 해서 더한 것과 같다. 또 ln의 두 수의 목 a 나누기 b 또는 b분의 a에 대해서 ln을 계산하면 분자의 로그 값에다가 마이너스 분모는 음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또 ln 안에 a의 r승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지수는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r 곱하기 ln의 a 이런 꼴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증명을 따로 하진 않을 거고 이게 ln 함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연산 법칙들입니다. 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복잡한 함수를 미분할 때 이 로그 함수 또는 ln 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데 가령 함수가 x 플러스 1의 3분의 2승 이것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의 루트로 주어져 있는 이런 꼴의 함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함수를 미분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함수가 뭔지 계산하고 싶은데 이걸 여기 지금 로그가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수가 복잡하게 있을 때 우리가 로그 미분법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로그 미분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함수를 그냥 미분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함수를 ln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몫으로 표현된 게 각각의 로그의 차이, 로그의 뺄셈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로 표현된 건 2분의 1승이니까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n에 그냥 한번 써주면 1-x 제곱 나누기 x 플러스 1의 3분의 2승이라는 걸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뽑아내면 분자가 2분의 1이 나오고 ln 1-x 제곱입니다. 그렇죠? 분모는 마이너스 부를 가지고 있고 3분의 2의 ln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자 이것도 ln y의 미분이니까 일단 ln을 미분할 때 y분의 1이 될 거고 근데 이 y를 지금 우리 변수 x의 미분에 x로 미분할 때 y는 하나의 함수로 취급해야 되니까 ln y를 미분하면 y분의 1에다가 요 y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y분의 y 프라임이 되겠죠. 네, 이걸 이제 오른쪽 우변은 이렇게 정리된 걸 분해되어 있는 식을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게 원래 주어진 식의 몫의 미분법을 사용해서 각각 미분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합으로 또는 차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이 더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2분의 1이 있고 ln 함수 이걸 미분해 보면 1-x 제곱 분의 안에 들어있는 걸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어요. 또 마이너스 3분의 2에 이쪽은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걸로 미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얘를 2는 지우고 통분을 해주면 3배의 1-x 제곱 이 통분이 되네요. 그죠? 이쪽은 마이너스 3x가 되고 여기는 x 1-x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배 1-x 또는 3배의 1-x 제곱 이것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x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2 네, 이런 걸로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y 프라임이니까 y 프라임은 y가 한번 넘어가야 됩니다. y가 한번 넘어가고 그리고 앞서 계산했었던 y분의 y 프라임을 곱해줘야 되니까 y 자리에는 원래 주어진 함수 루트 1-x 제곱 나누기 x 플러스 1의 3분의 2승을 그대로 써줘야 되고 거기다가 방금 우리가 계산한 y분의 y 프라임 즉 3분의 1-x 제곱 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걸 간단히 해주면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에 해당되는 함수를 얻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자연로그 함수를 역함수를 취해서 우리가 지수함수를 정의를 할 텐데 그 과정에 등장하는 역함수의 개념과 또 그 역함수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와 도함수, 그 역함수의 도함수를 뜻하는 겁니다. 먼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1대1 함수의 개념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함수 f가 x에서부터 y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1대1 함수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1대1 함수 또는 단수함수라는 게 정의역에 있는 서로 다른 원소가 같은 데로 합쳐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x1, x2 정의역의 두 원소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서로 다른 x1과 x2가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가져오면 그러면 대응되는 함수값 fx1하고 fx2 대응되는 함수값들이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 명제를 역으로 쓰면 대우를 취하면 fx1하고 fx2가 함수값이 같았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x1과 x2가 같았다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 이 함수가 1대1 함수 또는 단수함수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1대1 함수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제 f가 정의역 D에서부터 y로 가는 함수라고 합시다. 이게 1대1 함수를 가정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x라는 원소가 y, fx 이렇게 대응이 될 때 먼저 이 함수의 치역을 생각해 봅시다. 치역은 r이라고 쓰면 f의 d 정역을 함수 f에 집어넣은 걸 치역 r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정의역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fx의 값을 다 계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의역 D에서부터 공역 Y로 가는 함수 F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중에서 여기 있는 X들이 실제 도착하는 영역, 그 영역이 R에 해당되겠습니다.
R 바깥에 있는 원소들은 정의 함수값이 없는 함수값으로 실현되지 않는 그런 원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F의 역함수라는 걸 정의를 할 텐데, 역함수는 Y에서부터 D로 가는 게 아니고 Y 중에는 함수값이 아닌 것들도 들어있었으니까 치역 R에서부터 정의역 D로 돌아가는 이런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때 치역에 있는 Y가 이제 X에 대응이 될 텐데, 이게 역함수가 된다라는 뜻은 여기 정의역에 X가 있었어요. 그게 치역의 Y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함수가 F였었다면 Y로 갔던 게 다시 X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F에 X를 집어넣어서 그걸 F 역함수로 다시 가져오면 X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Y에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Y를 F 역함수로 가져갔어요. 그럼 여기로 갔던 이걸 F1이 다시 집어넣으면 Y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이런 성질을 만족할 때 이 함수 F 인버스를 원래 주어진 함수 X의 F의 역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간단한 예를 들어 Y 이퀄 fx가 x의 3승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 여기 x가 있으면 대응되는 함수값 y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거의 역함수를 f의 역함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이제 x, y의 역할을 서로 바꿔야 되겠죠. y가 주어져 있을 때 x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 이퀄 x 3승에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건 3승근 루트 y, 즉 f 인버스 x는 fx의 역함수는 f 인버스 y라고 쓸까요? y는 3승근 루트 y 또는 y의 3분의 1승이라는 역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함수들 중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으로서 1대1 함수를 생각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f가 단조함수인 경우, 단조함수는 증가하거나 계속 증가만 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만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1대1 함수가 됩니다. 지금 이 x 3승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함수가 계속 증가하면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대응되는 함수값도 서로 달라집니다. 그렇죠? 1대1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단조함수인 경우에는 항상 그거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역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 f가 구간 i에서부터 실수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함수가 단조함수예요.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함수가 미분 가능해요. 덧붙여 어떤 점 x에서 도함수를 계산했더니 그 계산한 도함수 값이 0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y 이퀄 fx 꼴로 쓰여진 이 함수에 역함수가 있을 텐데, 그 역함수 f 인버스 도함수도 미분 가능합니다. 도함수도 미분 가능하고, 그러면 f 인버스에 여기 지금 x에서 도함수가 0은 아니라고 했죠. 그럴 때 대응되는 y 값, 그 y에서 이제 이 함수를 미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역함수를 y에서 미분을 하면 그건 대응되는 변수 x라는 위치에서 원래 주어진 함수의 미분 f'(x)를 계산해서 그거의 역수를 취하면 y에서의 역함수의 미분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f 역함수 안에 fx를 집어넣으면 그럼 이게 다시 x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양변을 미분을 해보죠. 관계를 미분을 해보면 f 역함수, 자, 이게 f 역함수와 f가 서로 합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면 바깥쪽 함수를 미분하고 fx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안쪽 함수를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변은 x니까 미분하면 그냥 1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 자리가 y인 거니까 f 인버스 프라임에 y가 들어간 건 요 f 프라임 x를 반대로 넘겨주면 네, f 프라임 x 분의 1 이런 꼴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제에서 이 역함수 미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fx가 다음 함수인데 x의 5승 더하기 2x 플러스 1입니다. 그럴 때 f의 역함수를 미분해서 4에서 네, 그 미분 계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이 오차함수라서 역함수를 그냥 우리가 손으로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의 도함수를 계산해 보면 5배 x 4승 플러스 2. 그래서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0보다 큽니다. 즉 f는 계속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고 단조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 4에서 역함수의 미분값을 알고 싶으니까 4가 fx가 4가 되려면 그때 x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x의 5승 더하기 2x 더하기 1. 네, 5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일단 이게 계속 증가하는 단조 증가함수입니다. 계속 증가만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4가 되는 x 값은 딱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는 x에 1을 대입하면 4가 얻어지는 게 쉽게 보이니까 y값 4에 해당되는 x값은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역함수를 미분해서 4를 대입하라라는 건 이건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1을 대입하고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 5x 4승 플러스 2에다가 1을 대입하면 7의 역수 7분의 1이 이 함수 역함수의 4에서의 미분계수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연지수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연지수함수는 밑이 오일러 상수 2인 그런 지수함수인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네, 자연지수함수 네, 기호로는 exponential, exp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앞서 정의했던 자연로그 함수, ln 함수 이거의 역함수로 exponential 펑션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y equal ln x였었다라는 조건을 x로 바꿨으면 x가 exponential의 y 이런 걸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를 보면 y equal ln x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이쪽이 지금 x축 그리고 여기가 y축. 네, 그럴 때 이걸 이제 역함수는 그 그래프가 y equal x라는 이 직선에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이제 y equal exponential x 걸로 표현된 자연 지수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극한으로 정의했었던 오일러 상수 E는 이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ln 함수의 역함수로 만들어진 익스포넨셜 펑션 자연지수 함수 익스포넨셜 함수에다가 숫자 1을 대입해서 얻어지는 그 값을 오일러 상수로 정의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ln 함수 안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러면 역함수니까 1이 나오더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네, 또 이 ln 함수가 가지고 자연지수 함수 익스포넨셜을 ln 함수의 역함수로 정의했었으니까 ln 함수가 가지고 있는 연산 법칙이 지수 함수로 옮겨져 와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냐면 AB라는 실수가 있을 때 지수 함수 또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간단히 줄여서 오일러 상수 E로 표현하면 E의 거듭제곱꼴로 쓰면 됩니다. E의 A 더하기 B승
그러면 2의 A 더하기 2의 B 곱으로 표현이 된다. 또 2의 A 마이너스 B 차에 지수가 차가 되어 있으면 그럼 이건 2의 B승분의 2의 A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자연지수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자연지수함수 2의 x를 미분하면 그러면 2의 x 자기 자신 그대로 얻어집니다. 두 번째 자연지수함수를 적분을 하면 미분이 이대로 표현이 됐었으니까 적분도 2의 x 물론 부정적 부위인 경우에는 적분 상수 c를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지수 함수는 미분이나 적분을 해도 변화가 없는 그런 꼴의 함수입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y equal 2x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 지수 함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관계는 역함수로 x가 ln의 y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미분하고 싶습니다. y 프라임 미분을 계산하면 dx분의 dy인데 역함수의 도함수, 역함수 미분법을 다른 방법으로 쓰면 이건 dx분의 dy를 역수를 취하면 분모가 dy분의 dx분의 1 이런 꼴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에 있는 게 별게 아니고 x를 y로 미분한 겁니다. x를 y로 미분하면 그럼 요 함수 ln y로 미분하면 그럼 이게 y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역수를 다시 취하면 이게 y가 되고 즉 2의 x 원래 주어진 자연지수 함수가 그대로 얻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예제를 하나 계산해 볼까요? 자, 부정적분을 하고 싶어요. x의 제곱이 있고 2의 마이너스 x 3승이라는 걸 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뭐가 되느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네, 이건 먼저 치환을 해서 새로운 변수 u를 도입할게요. u를 여기 지수함수 위에 있는 마이너스 x 3승 이 부분을 u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미분은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오고 dx 꼴로 고쳐주면 되겠죠. 또는 문제에 있는 x 제곱하고 dx, x 제곱 dx 이 부분을 합쳐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du라고 고쳐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적분 안에 2의 u승 그리고 x제곱 dx가 합쳐져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du 이런 걸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은 바깥으로 나가면 되고 2의 u로 미분하면 그대로입니다. 플러스 c. 네. 이대로 놔두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u라는 변수는 치환을 위해서 우리가 도입했던 변수고 문제에는 u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래 변수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x 3승 그리고 더하기 c 이런 꼴로 주어진 함수의 부정적분을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밑이 자연상수, 오일러 상수인 2가 아닌 다른 경우의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밑이 2가 아니고 일반적인 숫자들에 대해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가령 4의 1.5승을 우리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4의 1.5승이라고 하면 4의 2분의 3승 꼴이니까 루트 4라는 걸 3승을 하면 됩니다. 또는 2의 3승이라서 8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1.5가 아니라 4의 루트 2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루트 2는 1.414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무리수죠. 네, 이런 무리수 꼴의 지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가령 이게 유리수라면 분모 분자를 꼴로 나눠 써가지고 분모는 거듭 제곱 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거듭 제곱을 해서 숫자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먼저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A는 양수, 밑은 양수여야 되고요. 지수 R은 유리수라고 합시다. 네, 그럴 때 A의 R승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네, 먼저 ln에다가 AR승을 넣어 보도록 하죠. 근데 ln 함수랑 exponential 함수는 서로 역함수니까 여기다가 exponential 한 번 더 걸어주면 exponential과 ln은 서로 지워져 버리고 a의 r승이라는 게 그대로 얻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ln 함수의 성질 중에 어떤 걸 알고 있냐면 ln 함수 안에 a의 어떤 지수, 유리수가 들어있으면 그 유리수가 ln 함수 앞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exponential의 r배의 ln a 이런 걸로 써줄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걸 다시 exponential을 오일러 상수를 써서 표현을 하면 2의 r 곱하기 ln a 이렇게 고쳐서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요 관계 a의 r승, a의 유리수승을 2의 유리수 r 곱하기 ln a로 고쳐 쓸 수 있다. 네, 요 관계를 확장을 해서 이제 유리수가 아니고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지수함수를 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밑 a는 0보다 큰 숫자이고 x는 이제 유리수가 아니고 임의의 실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때 밑이 a인 지수함수. 네, 그 지수함수를 이제 y는 a의 x라고 쓸 건데 이거의 정의가 뭐냐? 이거의 정의가 유리수일 때는 a의 r승이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수함수 2에다가 여기 r 대신에 이제 x를 넣고 곱하기 ln a. 그래서 x가 있으면 x를 그냥 지수함수에 넣는 게 아니고 x에다가 ln a를 곱해가지고 지수함수 exponential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게 밑이 a인 지수함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의 x가 여기 2의 x배 lna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수함수 이렇게 정의된 지수함수로부터 우리가 지수 법칙들을 유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a, b는 0보다 큰 밑에 해당됩니다. 또 xy는 지수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제 임의의 실수들을 지수에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지수 법칙이 뭐냐? 첫 번째 a의 x승 그리고 a의 y승이 곱해지면 a의 지수는 더해집니다. x 더하기 y. 그리고 두 번째 a의 y승분의 a의 x승 지수함수들이 이렇게 나눠지면 그러면 이건 a의 x 마이너스 y 지수가 차로 변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a의 x승을 다시 전체를 y승을 한 번 더 하면 이건 a의 지수가 곱으로 x 곱하기 y로 표현이 되고 또 a의 x승 a와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x승을 하면 a의 x승 그리고 b의 x승을 따로따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물론 이건 목도 b분의 a를 x승을 하면 그럼 b의 x승분의 a의 x승 이런 걸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간단한 거 하나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성질에 대해서 a의 x승을 다시 y승을 하라고 했어요. 네, 이걸 이 a의 x승 지수함수의 정의 그대로 쓰면 네, 이건 네, 먼저 여기 a의 x승이라는 걸 전체를 다시 y승을 했으니까 이걸 이 y승이라는 걸 지수함수 형태로 그대로 쓰면 2에 요 y가 여기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ln 밑에 해당되는 ax가 여기로 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요 지수함수 위에 있는 ln 함수가 여기 있는 x를 앞으로 내려오게 하죠. 그래서 2에 y가 있고 여기 x가 내려와서 ln a 꼴입니다. 자, 이제 2가 있고 ln a 거기에 요 자리가 이제 지수함수 지수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있는 숫자가 밑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게 a의 x와 y x 곱하기 y 이렇게 지수함수의 정의를 써서 이런 지수 법칙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으로 지수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이 A인 지수함수 AX승이 있습니다.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 그러면 AX가 그대로 나오고, 네, 밑이 2인 경우에는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밑이 2가 아니고 A이면 여기다가 lnA가 한번 곱해지게 됩니다. 또 적분은 A의 X라는 함수를 적분을 하면 그럼 2의 X, 자연지수 함수는 적분을 하면 그대로 2의 X 자기 자신이지만 밑이 A인 경우에는 A의 X를 lnA로 한번 나눠줘야 됩니다. 물론 저 뒤에 적분 상수가 붙어야 되겠죠.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것만 살펴보면 AX를 미분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지수함수의 정의가 AX로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지수함수에다가 X 곱하기 lnA, 여기다가 ln 지수 ln의 원래 밑을 곱해가지고 이 지수함수 AX를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먼저 익스포넨셜 펑션을 미분할 때 2의 x하고 lnA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 요 지수에 해당되는 부분, 요 부분을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뒤에다가 lnA가 한 번 더 곱해집니다. 즉 앞부분이 AX 원래 지수함수였었다면 거기에 lnA가 한번 곱해지는 꼴이죠. 네, 그래서 반대로 적분을 할 때는 lnA가 한번 나눠져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오일러 상수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는지, 이제 우리가 오일러 상수 1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자연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펑션에 숫자 1을 대입해서 오일러 상수를 정의했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극한식 h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h, 1보다 살짝 큰 숫자를 무한번 거듭 제곱을 하면 2가 얻어진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이 자연상수 이걸 우리 여기서는 익스포넨셜에 1을 넣어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익스포넨셜 펑션이라는 게 자연 로그 함수의 역함수니까 이 2의 의미는 사실은 ln에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숫자, 그게 오일러 상수 2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극한식이 왜 오일러 상수를 수렴하는지, 먼저 함수 lnx라는 함수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거의 도함수는 x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이 함수를 1에서 미분을 해볼 거예요. 자, 도함수가 x분의 1이니까 1에서의 미분값은 1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 미분의 정의대로 쓰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분모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이게 도함수의 정의죠. 자, 지금 fx가 ln 함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ln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ln의 1입니다. ln의 1은 0이죠. 이건 0이고, 이걸 정리를 해보면 h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 ln 함수에 1 플러스 h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모에 h가 있죠. 또는 그 분모에 있는 걸 h분의 1 이렇게 쓰고, 그러면 요거 전체가 ln 함수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 지수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밋 h가 0으로 갈 때 ln 함수 안에 1 플러스 h가 있고 그 위에 지수로 1 플러스 h 승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요 극한을 ln 함수 안으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ln 함수 안에 리밋 h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h, 이거에 1 플러스 h 승. 그래서 이게 우리 문제에서 등장했던 정리에서 등장했던 극한식이고, 이 값이 1이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극한이 로그 함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은 여기선 지금 로그의 ln 함수의 연속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ln 함수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극한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럼 요 안에 있는 값이 ln에 들어갔을 때 숫자 1이 되니까 요 ln 함수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이 자연상수 2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 극한식으로 오일러 상수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밑이 2가 아닌 일반적인 로그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해당되는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럴 때 밑이 a인 로그 함수, 이거 y를 로그 밑이 a 그리고 x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 함수는 어떻게 정의될 거냐면 y equal ax 이런 지수함수, 밑이 a인 지수함수가 있었죠. 이거의 역함수로 정의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x가 ln 로그 밑이 a의 y라는 뜻이 y는 a의 x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밑이 a인 로그 함수의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네, 로그 밑이 a인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미분하면 자, 밑이 2인 경우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됐습니다. x분의 1. 네, 그런데 밑이 a인 경우에는 미분하면 분모에 ln a가 하나 더 곱해져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y가 로그 밑이 a이고 x라고 합시다. 네, 그럴 때 이건 x는 a의 y승이라는 역함수 관계고 여기다가 양변에 ln을 씌워보면 ln x는 ln의 a의 y승이 되고 이건 y가 앞으로 내려가서 y 곱하기 ln a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즉 y가 로그 a의 x라는 꼴은 y를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냐면 ln a 분의 ln x랑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y랑 밑이 a인 로그 함수는 ln x를 로그 a로 한번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로그 ax 이걸 미분하라라는 건 밑에 있는 ln a는 그냥 상수고 ln x 분자에 있는 ln x만 미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ln a 상수는 가만히 놔두고 분자에 있는 ln x만 미분하면 그게 x분의 1이 돼서 그 미분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삼각함수의 역함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인 함수의 역함수 사인 인버스 x 또는 이걸 아크 사인이라고도 적습니다. 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역함수가 되려면 1대1 함수여야 되는데 사실 사인 함수가 1대1 함수인 건 아닙니다. 사인 함수를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여가죠. 그래서 서로 다른 x 값에 대해서 같은 사인 값을 가지는 그런 위치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역함수를 생각한다는 뜻은 사실 이거의 정의역을 일부분으로 제한을 해서 그 역함수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 근처에서 시작해서 0 근처에서 사인 함수가 단조 증가인 그래서 1대1이 되는 영역을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인 함수를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이 범위에서 사인 함수를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때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가게 되겠죠. 즉 사인의 역함수 이거 역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에서 다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까지 가는 이런 함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함수라는 게 어떤 각이 주어지면 단위원에서 어떤 각이 주어지면 그거로부터 이 x 값으로부터 사인 높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4분의 파이가 되면 여기가 루트 2, 1 이런 관계가 되니까 사인 4분의 파이가 1이죠. 반대로 이걸 사인 역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를 얻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값으로 사인 역함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해 볼까요?
자, 지금 사인 함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러니까 단위원에서 사인 역함수를 계산하려면 이 단위원의 오른쪽,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단위원의 오른쪽에서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겠죠. 2대 1이 되는, 여기가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위치고, 그때 그 각을, 요 삼각형의 각을 재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값을 얻게 되겠죠. 네, 이게 사인의 역함수, 아크 사인의 움직임입니다. 네, 이어서 코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아크 코사인 x, 네, 또는 이것도 네, 아크 코사인이라고도 씁니다. 자, 코사인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네,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대칭인 구간을 만들면 그 자체에서 1대1이 아닙니다. 이 함수가 1대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0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다시 증가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범위에서 이 함수가 1대1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범위를 코사인의 0부터 파이까지 범위에서부터, 그러면 그때 대응되는 함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크 코사인도 네,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숫자들을 대입할 수 있는데, 그때 나오는 값이 0부터 파이까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똑같이 아크 사인이건 아크 코사인이건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인데, 그때 대응되는 그 각도의 범위가 다르죠. 사인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즉 단위원에서 오른쪽에서 아크 사인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네, 코사인인 경우에는 각도가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단위원의 위쪽에서 그 각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 경우 4분의 파이를 생각해 보면, 이게 코사인 역함수의 루트 2분의 1을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네, 4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죠. 근데 네, 코사인 역함수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기 위해서는 이 단위원에서 위쪽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 여기 있죠. 2대 여기가 1이 되는 이 위치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각도를 재면 네,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탄젠트의 역함수, 탄젠트 인버스 x 또는 또 아크 탄젠트 x라고 부르는 함수는 네, 탄젠트의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원점 근처에서 탄젠트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에서 정근선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정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0 근처에서, 네, 이런 게 지금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니까 이 중에서 1대 1인 영역 하나를 골라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 범위로 정역을 제한하면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죠. 그러니까 탄젠트 역함수는 정역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부터 실제 계산된 탄젠트 역함수의 범위는 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범위에서 그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사인 역함수와 마찬가지로, 아크 사인과 마찬가지로 단위원에서 값을 계산할 때는 단위원의 오른쪽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오른쪽에서 그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가령 탄젠트 역함수에 숫자 1을 대입하면 여기가 지금 탄젠트 값이 1이 되는 경우가 4분의 파이죠. 또 탄젠트의 역함수에 그냥 마이너스 루트 3을 찾아라 하면 음수니까 아래쪽에 있을 거고, 네,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경우는 여기 1대 루트 3이 되는 이 각도니까 마이너스 네, 3분의 파이가 대응되는 탄젠트 역함수 값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각함수의 역함수, 즉 역삼각함수들의 미분, 역삼각함수들의 도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삼각 함수들의 미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관계식 하나를 생각해 볼 건데, 네, 코사인 함수 안에 코사인 역함수 x를 집어넣으면, 그럼 코사인과 코사인 역함수는 네, 서로 역함수니까 얘가 x로 쓰면 될 겁니다. 그런데 코사인 안에 사인 역함수 x를 대입하면 그럼 뭐가 될까요? 네, 코사인 안에 사인 역함수 x를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단위원에서 지금 사인 역함수의 x를 찾으려면 어떤 경우를 생각해야 되냐면,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요 높이가 x인 경우, 그때 요 사이 각도, 요 세타가 사인 인버스 x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을 계산하면 얼마냐? 그건 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가 1이고 x면 요 밑변 요 길이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안에 코사인 인버스를 넣으면 x가 나오지만, 코사인 안에 사인 인버스 x를 넣으면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을 이용해서 우리 역삼각 함수의 미분을 계산해 볼 텐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 역함수를 미분하면, 네, 그러면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 꼴로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x의 범위는 네,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영역이어야 되죠. 네, 사인 역함수 안에는 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미분을 많이 해봐야 되는 함수가 탄젠트 역함수를 미분하면, 그러면 그 함수가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여기선 x의 범위는 실수 전체입니다. 그렇죠? 탄젠트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대응되는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니까 탄젠트 역함수의 x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네, 사인의 역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y가 네, 사인 인버스 x, 그 여기는 x가 사인 y란 뜻이고, 요렇게 표현된 사인 함수를 먼저 미분을 해보면, 이걸 미분해보면 좌변은 1이 될 거고, 우변은 사인 y를 x로 미분하면 일단 코사인 y, 이거로 끝이 아니고 여기에 dx분의 dy, y를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dx분의 dy 또는 y 프라임은 사인 인버스의 미분은 네, 코사인 y분의 1입니다. 자, 이걸 사인 인버스 x를 미분해서 그걸 x의 함수꼴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코사인 안에 y가 뭐냐면 사인 인버스 x입니다. 그렇죠? 자, 코사인 안에 사인 인버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인 인버스를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어서 아크 탄젠트의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자, y가 아크 탄젠트를 생각할 때 xy 역할을 좀 바꿔서 보도록 하죠. fx를 네, 그냥 탄젠트 x를 y는 탄젠트 x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죠. 실제 그러면 x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f 역함수 y, 즉 네, 아크 탄젠트 인버스의 y. 그래서 요걸 y로 미분해 보고 싶습니다. 그걸 먼저 탄젠트 인버스의 y, 이걸 미분해 보면 얘는 f 인버스의 y라는 이걸 미분해야 되는데, 역함수 미분법을 사용하면 이건 f를 x에서 미분해서 역수를 취해줘야 됩니다. 자, f 탄젠트의 미분이 뭐죠? 탄젠트 x의 미분, 탄젠트를 미분하면 한번 쓸까요? 탄젠트 x의 미분 분의 1이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꼴이 됩니다. 자, 시컨트 제곱을 다시 탄젠트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얘는 시컨트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탄젠트를 다시 y꼴로 바꿔 써주면 이게 1 플러스 y 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인버스의 y를 미분하면 1 플러스 y 제곱분의 1 또는 탄젠트 인버스의 x를 미분하면 그럼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네, 그래서 이게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들의 미분이라면 반대로 이 함수들의 이걸 적분꼴로 고쳐서 우리가 부정적분식을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되나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걸 적분하라. 그러면 그 적분은 아크 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써줘야 됩니다. 또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이걸 적분하라 라고 하면 이건 아크 탄젠트 역함수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런 걸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쌍곡 삼각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쌍곡 삼각함수들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사인 삼각함수 사인에 뒤에 h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사인 또는 그냥 줄여서 우리가 읽을 때는 신치 정도로 읽습니다. 그래서 신치 x는 지수함수 2x 마이너스 2x 이걸 반으로 나눈 겁니다. 또 하이퍼볼릭 코사인 또는 읽을 때는 코시 x라는 함수는 이건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걸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겁니다. 네, 그러면 대응되는 탄젠트 함수는 탄치 x는 이제 코시 x 분의 신치 x 네,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지수함수 꼴로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분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런 꼴로 정의해 줄 수 있죠. 자, 이 함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먼저 신치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수함수 생각하기 쉬운 게 코시 함수가 생각하기 쉬우니까 코시 함수를 먼저 그려보죠. 이게 코시 함수가 y 이꼴 2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또 y 이꼴 2의 마이너스 x는 이걸 y축에 대칭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게 y 이꼴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네, 그러면 코시 함수는 이 두 함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 이 높이와 이 높이 두 개의 합의 절반이니까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 선분의 중점들을 지나가서 얘는 점점 0으로 가지만 이 함수가 점점 무한으로 가니까 그 중점도 이렇게 무한으로 커집니다. 얘도 중점도 이렇게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y 이꼴 코시 x라는 함수입니다. 자, 코사인이 원점에 대해서 코사인이 y축 대칭이고 짝함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코시 함수도 y축의 대칭이고 짝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때 신치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신치 함수는 이게 y 이꼴 2x라면 y 이꼴 여기 마이너스 빠졌네요. 2의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분을 하나 붙여주면 여기 2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절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점들을 계산하면 중점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이게 y가 신치 x라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도 마치 사인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홀함수인 것처럼 신치 함수도 원점에 대해 대칭이고 홀함수인 그런 함수입니다. 사인, 코사인이라는 삼각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식이라든지 또는 미분법들이 이 쌍곡 삼각함수에도 유사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성립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관계식이 코시 제곱 x.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되는데 이 쌍곡 삼각함수에서는 코사인 제곱, 코시 제곱 빼기 신치의 제곱 차를 구한 게 이게 1이 돼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증명을 보면 이 식, 이 주어진 식을 정의 그대로 풀어보면 그럼 2분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걸 통째로 제곱해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4분의 1이 이 앞으로 나오면 될 거고 이제 여기다가 제곱을 해보면 2의 2x 그리고 크로스 텀이 플러스 2하고 2의 x, 2의 마이너스 x가 서로 만나서 1이 되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에다가 빼기 이걸 제곱을 하면 2의 2x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계산하면 지수항들이 이렇게 지워지고 4만 남게 되겠죠. 앞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이게 1입니다. 자, 이게 쌍곡 삼각함수가 만족하는 그런 중요한 관계식이라면 이제 쌍곡 삼각함수들의 미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sin x를 미분하면 마치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 것처럼 sin x를 미분하면 네, 코시 x가 됩니다. 근데 코시 x를 미분하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돼야 되는데 이 쌍곡 삼각함수에서는 이 코시의 미분이 마이너스가 없이 그냥 신치입니다. 탄치를 미분하면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의 x 하이퍼볼릭 시컨트라는 건 코시 함수의 역함수가 하이퍼볼릭 시컨트죠. 그래서 이거는 코시 제곱 x 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만 살펴보죠. 그냥 정의대로 지수함수로 바꿔서 미분해보면 됩니다. sin치가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였으니까 이걸 미분하면 분모는 가만히 두고 지수함수 미분하면 2x 근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하나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합으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코시 x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 코시 x를 미분해보라 라고 하면 2분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걸 미분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가 하나 내려오면 그러면 sin치 x가 된다라는 걸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